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프라인으로 만나 뵈면 참 좋았을 텐데 부득이하게 이렇게 온라인으로 먼저 뵙게 됐습니다. 향후에 오프라인으로도 이제 뵐 기회가 있을 겁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내용은 정부지원금에 대해서 전체적인 정리를 좀 해드리고, 사업을 하시는 분이나 사업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이 두 부류의 분들이 꼭 알아야 될 정책 자금에 대해서 오늘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심도 있게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해드릴 강의 내용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알아야 받을 수 있는 정책 자금이라는 타이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이제 발표해드릴 내용은 정책 자금의 개요, 출연금, 보조금, 융자, 그다음에 기업부설 연구소, 벤처 인증, 이노비즈 인증, 이렇게 한 7가지 테마로 이제 진행을 할 건데 빠르게 좀 진행하도록 할게요. 저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면, 저는 중소벤처기업부 등록 중소기업 상담회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기업 R&D 지도사로 활동을 하고 있고, 소상공인 컨설턴트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자부하고 중기부의 평가위원으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좀 들어가도록 할게요. 먼저 정책자금의 개요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정책자금이 이제 무엇인지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정책자금이 어떤 게 있는지 제가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출연금, 보조금, 융자, 이렇게 3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출연금은 무이자, 무담보, 무상환. 그런데 이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R&D라고 하는데, R&D 같은 경우는 뭔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그런 자금을 지원받는 자금이고요. 이건 안 갚아도 되는 돈입니다. 물론 이제 일부 기술료 납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보조금은 무이자, 무담보, 무상환인데 이제 뒤에서 제가 자세히 말씀드릴 건데, 이 자금도 안 갚아도 되는 보조금입니다. 그리고 이제 융자는 기보, 신보, 중진공, 신용보증재단, 이런 각 지자체에서 지원해주는 융자,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렇게 출연금, 보조금, 융자, 이렇게 3가지를 우리가 이제 정책자금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책자금에 대한 인식도 좀 우리가 좀 전환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정책자금, 우리 회사는 정책자금에 과연 해당이 될까 안 될까에 대한 고민. 정책자금하고 무관한 기업은 없습니다. 모든 기업이 다 정책자금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충분히 준비하면 선정이 될 수 있고, 정확히 이해를 하면 단순하게 우리가 이제 정책자금 받을 수 있는 사항들이 있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 투입 시간 대비 혜택이 굉장히 큽니다. 시간이 또 생각보다 이렇게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받는 회사만 받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과정과 전략만 알면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정되는 아이템 따로 있다? 물론 약간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좀 잠깐 말씀드릴 건데, 거의 모든 아이템이 선정 대상이긴 합니다. 자, 그리고 정책자금을 받기 위한 기본 요건 어떤 게 있는지 제가 좀 말씀드릴 건데, 요거는 일단은 R&D 쪽 출연금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놓고, 사실 융자는 사실 요거하고 조금 다른 내용이긴 합니다. 근데 출연금 같은 경우는 일단 법인 설립 후에 사업자 등록증에 제조 아니면 소프트웨어 개발, 요 정도가 들어가져 있어야 우리가 R&D 자금 받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등록 특허나 출원 특허가 있어야 이제 그 특허를 가지고 우리가 뭔가 새로운 제품을 개발한다는 내용으로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연구소가 설립이 돼야 됩니다. 연구소는 기업부설 연구소가 있고 연구전담부서가 있는데, 이 둘 중에 어떤 거든지 간에 설립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벤처기업이나 이노비즈는 가점 사항이 있습니다. 가점 2점 뭐 이렇게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4번째로 보는 게 기업 재무상태입니다. 재무상태 중요하기 때문에 잠깐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자, 정책자금을 받기 위한 기본 요건 중에 하나가 이제 법인 설립 특허, 그 다음에 연구소, 그 다음에 이제 4번째가 이제 재무제표인데, 재무제표 중에 중요한 거는 융자 진행 시에는 대표님 개인 신용등급이 5등급 이내에 무조건 들어와야 되는데, 출연금 같은 경우는 대표님 신용등급을 보지 않습니다. 그 대신 국세, 지방세 체납이 없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부채 비율은 500% 이상으로 이렇게 좀 낮아야 되는데, 500% 이상 1000% 이렇게 넘어가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될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출연금 1억 원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를 할 거냐 한번 보면,
기업 순이익률이 10% 기준으로 본다고 했을 때 매출 10억이 일어나야 1억이 순이익인데 우리가 정부 지원금을 보통 뭐 1억 5천짜리, 2억짜리, 5억짜리 이렇게 받기 때문에 매출이 10억짜리 우리가 R&D를 수주했다 그러면 매출 100억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이게 100%다 맞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 정도의 가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R&D를 해서 출연금을 꼭 받는 게 기업을 운영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21년도 정부 지원금 출연금 규모는 어느 정도 되느냐? 20년도에 24조 1천억 원이었는데 21년도에 27조 2천억 원, 23년도에 30조 9천억, 거의 3조씩 올라가고 있어요. 계속 올라갈 겁니다, 앞으로도. 그런데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고 다른 회사는 다 받고 우리 회사는 안 받고 이거 참 억울하지 않습니까? 같이 세금 내는 입장에서 우리도 가능하면 다 받는 게 굉장히 좋은 상황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출연금, 보조금, 융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오늘 이제 준비를 했는데 출연금이 어떤 게 있는지 좀 먼저 말씀드리고 순차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자, 출연금 같은 경우는 좀 맨 하단에 보면 smtech.go.kr 그리고 kit.re.kr 그리고 kstartup.go.kr 이렇게 사이트가 있는데 예비 창업자나 창업을 막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K-스타트업 쪽에 가셔가지고 정보를 좀 활용을 하면 될 것 같고 우리가 이제 기술이 좀 있고 특허도 있고 뭐 어느 정도 회사 업력이 된다 하면 이제 smtech.go.kr 가면 여기에 지금 기술해 놓은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잠깐 보면 디딤돌 창업과제 1년에 1억 5천짜리, 그다음에 전략형 과제는 2년에 4억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정 품질 개선 개발 과제는 이제 공장이나 이런 제조 공장이 있는 곳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5천만 원 지원받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 소부장이라고 해서 소재 부품 장비 이쪽 관련된 사업들이 올해는 좀 많이 늘어나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구매 조건부, 해외 구매 조건부, 국내 구매 조건부가 있는데 2년에 5억 정도 받을 수 있는 이런 자금들. 이런 거는 우리가 아이템만 있으면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자금들이기 때문에 활용을 할 가치가 굉장히 높죠.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아이템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 우리 아이템이 좀 적용하기가 좀 어렵다. 그러면 여기 4차 산업혁명 20대 분야, 요 분야,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사물 인터넷, 5G, 3D 프린팅, 블록체인, 지능형 반도체, 첨단 소재, 스마트 헬스케어, AR, VR, 드론, 스마트 공장, 스마트팜, 지능형 로봇, 자율주행차, O2O, 뭐 신재생에너지, 스마트 시티, 핀테크, 여기 이제 바이오까지 접목을 시킨다고 하면 충분히 우리가 이제 R&D 자금을 받을 수 있으니까 사업계획서 쓸 때 이런 부분들을 잘 염두에 두고 고민을 해서 쓰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조금. 보조금은 이제 바우처 사업이나 이제 인력 보조금들이 있는데 바우처 사업은 수출 바우처, 제조혁신 바우처, 데이터 바우처, AI 바우처 뭐 이렇게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 바우처 같은 경우는 수출하는 기업이 좀 활용하면 좋겠고요. 제조혁신 바우처는 우리가 별도로 또 이렇게 지원받는 자금들이 있으니까 신청하면 좋을 것 같고 데이터 바우처는 데이터 구매 또는 데이터 가공 서비스 지원받을 수 있는 거니까 이 자금 신청하면 될 것 같고 AI 바우처는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에 AI를 어떤 걸 적용하고 싶다고 하면 공급기관하고 의뢰를 해서 진행하는데 과제당 최대 3억 원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AI 바우처도 요즘 굉장히 많이 과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적재산권 사업 이런 것도 보조금으로 이제 1,800만 원 정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허를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그 특허를 가지고 자본화할 수도 있고 가지급금 처리도 할 수 있고 특허를 활용한 융자도 가능합니다. 자, 이제 청년 내일 채용 공제인데 15세에서 34세 미만에게 이제 지원해주는 자금인데요. 이 자금도 잘 활용하면 기업 입장에서도 좋고 청년 입장에서도 좋은 그런 자금인데 청년 본인이 2년 동안 매월 10만 5천 원씩 300만 원을 내면 정부에서 600만 원을 지원해주고 기업이 300만 원 내고 해서 2년 뒤에 1,200만 원을 찾아가는 약간 적립형 목돈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자금입니다. 그리고 기업 입장에서는 이직이 2년 동안 어쨌든 이 청년은 없을 거니까 훨씬 더 좋은 상황이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활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 이 자금은 없어져서 지금 청년 채용 특별 장려금으로 변경이 됐는데 이 자금은 75만 원씩 1년 동안 900만 원 지원받을 수 있는 자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청년 디지털 일자리 지원 사업. 이 자금 올해 굉장히 많이 활용들을 했었습니다. 6개월 동안 190만 원씩 거의 200만 원 정도 되죠. 한 1,200만 원 지원받는 사업이고요. 다 이제 15세에서 34세 미만 채용했을 때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타 보조금으로 고용유지지원금, 21년도 특별 고용 촉진 장려금, 고용을 하면 지원해주는 자금, 6개월 동안 100만 원씩, 1인당 100만 원씩 이제 600만 원 지원해주는 사업, 그리고 시간 선택제 보조금, 이런 보조금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출연금 말씀드렸고, 보조금 말씀드렸고, 이제 융자 남았는데요. 융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융자 아까 제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그리고 각 지자체, 재단들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신용보증기금 같은 경우는 사업성 위주의 평가를 해서 융자를 진행해주고, 기술보증기금 같은 경우는 기술성 위주, 이제 특허나 뭐 연구소 있는 기업이 아니면 제조회사가, 그리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진공에서는 신보를 받았어도 중진공 받을 수 있고 기보를 받았어도 중진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신보나 기보는 교차해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제 요 점만 유의하시고 중진공은 사실 직접 대출로 이율이 제일 저렴합니다. 그래서 중진공 자금 잘 활용하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소상공인, 그다음에 재단 이런 자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보나 신보는 사실 접근하기가 좀 쉬운데 중진공은 어떤 자금이 있는지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어려워서 제가 중진공 자금 좀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중진공 자금은 창업 기반 지원 자금, 일자리 창출 촉진 자금, 미래기술 육성 자금, 고성장 촉진 자금, 개발기술 사업화 자금, 투용자 복합 금융. 이거 말고도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자금들 우리 회사에 어떤 자금이 해당되는지 파악을 하고 그 자금을 신청을 하면 받을 수 있는데 중진공 자금은 일찍 소진이 돼요, 자금이. 그래서 소진이 안 된 자금을 찾아서 우리가 신청을 해야 되니까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됩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벌써 소진이 됐습니다, 중진공 자금은. 올해 같은 경우는 이 수출 관련된 자금들은 그래도 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수기업 수출화 자금이나 수출기업 글로벌화 자금 이런 자금들은 조금 더 자금 받기가 더 유리한 그런 상황이니까 어느 거에 해당되는지 또 그리고 넷째로 유망기업 이제 요거는 그린 기술 사업이나 뭐 저탄소 이런 쪽에 태양광 이런 쪽 하는 사업들은 자금이 그래도 다른 자금보다 좀 남아 있는 편이고 사업 전환 자금 뭐 그리고 구조 개선 자금, 재창업 자금, 긴급 경영 안정 자금 뭐 이렇게 자금들이 있는데 사실 올해나 작년 같은 경우는 긴급 경영 안정 자금 제일 많이 받았을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원해주는 자금을 거의 이 자금이 워낙 많이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있었고 많은 기업들을 나눠주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연금, 보조금, 융자 이제 말씀드렸고 이게 이제 정부 지원금 받을 수 있는 내용들인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 몇 가지만 짚고 가려고 제가 연구소, 벤처, 이노비즈 거기까지 이제 말씀드리고 이제 제가 오늘 강의 마칠 건데 자 우선 연구소 말씀드릴게요. 연구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까 이제 연구소를 설립을 하면 어떤 혜택이 있냐면 우리가 정부 지원금의 25% 혜택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 그 연구 인력 인건비가 1억인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매출이 많이 일어나서 수익이 생겨서 법인세를 내는데 법인세가 만약에 2,5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우리 연구 인력 인건비가 아까 1억이라고 그랬는데 1억에 25%면 2,5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그 2,500만 원 법인세 2,500만 원을 세이브할 수 있는 그런 세제 혜택입니다. 감면 혜택입니다. 2,500만 원 감면 혜택이라 법인세를 안 내도 되는 그런 혜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업을 하면 연구소를 설립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기업은 도소매 기업인데 연구소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자, 병원 가능합니다. 다 가능합니다. 이제 상황을 만들어야 되겠지만 가능한데 도소매 기업 같은 경우는 기준경 비율, 업종 코드가 어떤 건지 봐서 진행이 가능하고 일반적으로 제조나 이런 뭔가 개발하는 쪽은 거기에 맞는 업종 코드로 해서 이제 과학기술 분야로 신청을 하면 되고 도소매 기업은 서비스 분야로 신청을 하면 되는데 연구소를 설립하려면 이제 요건들이 있는데 3년 이내 기업 기준으로 제가 이제 먼저 말씀드리면 인적 요건, 물적 요건이 있는데 물적 요건부터 말씀드릴게요. 물적 요건은 30평방미터 이내일 때는 파티션만 치고 독립된 공간을 확보하면 되고요. 그 이상일 때는 벽을 치고 거기다 이제 현판 붙여서 하면 되는데 그게 이제 물적 요건이고요. 인적 요건 같은 경우는 3년 이내 기업일 때 기업 부설 연구소하고 연구 전담 부서로 나눠지는데 기업 부설 연구소 같은 경우는 연구 소장 1명, 연구 전담 요원 1명,
타부서 1명 이렇게 있으면 되고, 연구 전담 부서 같은 경우는 연구 전담요원 1명, 타부서 이렇게 2명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조건이 또 있는데,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면 그 관련학과 이공계 4년제, 과학기술 분야일 때는 관련학과 이공계 4년제, 아니면 전문대 플러스 경력 2년, 아니면 공고졸 플러스 경력 4년, 이렇게 이제 조건을 맞춰가지고 연구소를 설립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이제 벤처기업 확인인데요. 벤처기업 확인이 올해 2월 11일부로 바뀌었어요. 원래는 중진공이나 기보에서 융자를 받으면 벤처기업 확인 해줬었는데, 이게 바뀌어서 지금 혁신성장 유형으로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사업계획서 써가지고 이렇게 확인기관에 신청을 해서 평가받고 확인서 발급이 되는 그런 유형입니다. 그래서 이거 역시도 잘 준비를 해야 되고, 그거는 이제 벤처 확인 기업 얘기고, 여기 요 내용은 좀 잘못됐네요. 연구개발비. 연구개발기업은 직전 4분기 연구개발비 5천만 원 이상 사용을 했을 때 신청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벤처캐피탈협회나 엔젤투자자협회에서 5천만 원 이상 투자받았을 때 지원되는 요 세 가지 유형으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우리가 3년 이내에 벤처기업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법인세, 소득세 50%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업 관련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세 75%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굉장히 큰 퍼센테이지예요. 그래서 3년 이내에 우리가 벤처기업을 만들어 놓고 그 이후에 우리가 돈을 많이 벌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벤처기업 만들어 놓은 다음 4년 이내에 우리가 부동산 취득할 때 75% 감면 혜택이 있으니까 이런 혜택 받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재산세 50% 감면 혜택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노비즈인데, 이노비즈는 3년이 지난 기업이 받는 인증인데, 이노비즈 인증도 여러 가지 혜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중요한 인증 중에 하나입니다. 이노비즈 인증이 있으면 여러 가지 혜택들을 받을 수 있고, 어떻게 보면 기업이 거의 최종적으로 인증을 받아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 이노비즈하고 메인비즈가 있는데, 메인비즈는 도소매 업체들이 받을 수 있는 경영혁신 시스템이고요. 이노비즈는 기술이 있는 기술 회사가 받는 기술혁신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노비즈 인증을 또 받으면 이런 혜택들이 있습니다. 금융 혜택들이 있고, 금리 인하권 발동이 돼서 금리가 뭐 1% 정도 낮춰진다든가 이제 이런 혜택들이 있고, 병역특례 연구기관으로 지정되는데 혜택이 있고, 뭐 특허나 실용신안 우선심사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노비즈까지 받아놓으면 우리가 그래도 기업을 운영하면서 단계별로 인증을 좀 다 받아놓고 진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각종 R&D나 이런 거 진행할 때 혜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점 여부들이 있고. 자, 그래서 제가 빠르게 총체적으로 쭉 정리를 하다 보니까 말도 좀 빠르고 이랬는데, 어쨌든 이 정도만 아셔도 우리가 기업을 운영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사업을 할 때 꼭 필요한 내용들을 알고 갈 수 있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아까 예비 창업자들은 K-스타트업 사이트 자주 들어가서 보면 거기서 지원해주는 사업들, 특히 요번에 뭐 새로 나온 것들이 있는데, 29세 미만이 처음 창업하는 분들은 2천만 원 무상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도 있어요. 그래서 그 사이트 자주 들어가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기업을 운영하면서 우리는 R&D 기술이 좀 있다고 하면 그 R&D에 맞는 아까 smtech.go.kr이나 kit.rli.kr 들어가서 어떤 사업을 우리가 신청하면 될 건지에 대한 검토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잘 모르겠다 하면 저한테 이제 또 문의해 주시면 제가 자세히 또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네. 하여튼 오늘 제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오프라인에서 꼭 만나 뵙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